전산세무 1급 교재 104페이지에 90회 기출문제 일반 연표, 메인 매치 연표, 결산 연표 프로그램의 입력은 생략하고 분개만 해보겠습니다. 1-1번 3월 30일 미국 애너하임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 전자 세금을 발급받고 부가세와 통관 제비용 관세 50만 원, 통관수요 1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제비용. 취득제비용은 미착분 계정을 사용하래요. 그래서 관세하고 통관 수수료는 미착분 계정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취득부대 비용으로. 세무 2급 때는 요 내용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요 내용 없이 그냥 수입전자 세금에서 받았더만, 그지? 음. 그러면 얘는 수입 전자세금에서 받았으면 매입의 수입이고 공급가액은 500만 원이고 거래처는 인천세관 전자세금 계산도 수취했으니까 전자입력에 0. 부가세만 분개할 경우는 현금이라고 해주면 돼요. 분개용을. 근데 지금 관세하고 통관 수수료 발생해서 여기 현금이라고만 해버리면 딱 부가세 대급금만 분개해줘. 딱. 더 이상 분개가 안 되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통관 수수료라든가 재비용 발생하면 여기에 분개용을 혼합으로 해주시고요. 현금이 부가세만 나간 게 아니라 관세하고 통관 수수료까지 합쳐서 그지? 그지? 115만 원이 나간 거예요. 관세 50만 원하고 통관 수수료 15만 원은 미착품. 수입 시 통관 수수료하고 관세가 발생한 경우 분계 유형은 혼합입니다. 혼합. 현금으로 결제했어도 두 번째 4월 26일 매출거래처 마음 구매팀 직원과 영의정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16만 5천 원 공급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거래처 식사하는 거라서 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지? 우리 신용카드 등 매출표 수취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만 매입 매출표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전표에 일반 전표에 예, 접대하는 거니까 접대비 매출거래처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16만 5천 원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대변에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국민카드 16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예. 접대 목적 관련해서 부가세가 발생했는데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면 매입 매수전표에 매입에 불공이고 신용카드 매출표 또는 현금용 수취한 경우는 매입 매출표에 입력할 수가 없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매입세, 신용카드 매수전표는 수취 명세서에 입력되려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야 된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29일 백두 식당으로부터 공장 생산 라인 직원들의 야간 식사를 제공받고 다음과 같이 종이 세금을 수취하였다. 이기예정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세금을 누락해서 이기합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에서 이기합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직원들 식사를 위한 거니까 매입이고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매입의 가세 공급가액은 150만 원.
거래처는 백도 식당, 종이 세금계산서니까 전자입력이 이거 할 필요 없고요. 대금은 현금하고 외상 섞여 있으니까 분계형은 혼합. 매입의 과세니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15만 원 자동 뜨고, 매입이면 원래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직원들 식사하는 거니까 복리, 후생비, 공장이니까 제조원가 150만 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우리 165만 원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50만 원, 나머지 115만 원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1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무슨 신고 누락분, 예정 신고 누락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7월 29일로 입력하면은 예정 신고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확정 신고서에 반영되려면 예정 신고 누락분 해주셔야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메인 매출 전표 한번 가셔서 7월 29일 매입의 가세 51번, 공급가액 150만 원, 거래처는 백두. 그 다음에 전자는 할 필요 없고 분계형은 혼합 3번, 원재료를 511번, 제조원가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50만 원, 대변에 253번 미지급금 115만 원, 여기까지 해주시고 다시 위에를 클릭하셔야 돼. 그냥 간편집계 옆으로 바로 가면 안 되고, 위에 부가세 신고서 관련 부분을 클릭하시고 간편집계 옆에 아래 앞장 버튼 눌러서 예정 누락분 2022년 10월, 11월, 12월 중에 아무거나 넣어주시고 확인하시면 여기 누락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이기확정 10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들어가 보시면, 혹시 기존에 전환 데이터를 불러오기냐 물어보면 그냥 아니요 하세요. 그러면 매입세액의 예정신고 누락분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죠? 4번 10월 12일. 다음은 수락산업의 2021년 12월 30일에 자본 구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2022년 10월 10일 자기주식 200주를 총 1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 수령하였다. 자기주식이 200주가 있고 장부단가가 주당 6,000원에서 120만 원이 장부가액입니다. 근데 팔기를 얼마에? 100만 원에 팔았네요. 그리고 자기 처분이익이 또 40만 원 있네, 그지? 자기 주식 팔았으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장부가액은 120만 원이고, 팔기는 100만 원에 팔고, 보통 예금 받았어요. 그럼 20만 원만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나오는데, 처분이익이 얼마가 있습니까? 처분이익이. 40만 원 있는데, 이거 상계처리잖아, 그지? 자기 주식 처분이익, 충분히 있으니까 20만 원 이거 사용하면 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처분이익으로 메꾸고 모자랐을 때 처분손실 인식하는 거거든. 이해 가나요? 응. 그러면 결국은 자기 처분손실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처분이익 가지고 충분히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분손실이 40만 원 넘어가야지만 처분손실 나오는 거야. 처분이익 먼저 처리하고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처분손실로. 이해 갔을까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처분이익이 20만 원 줄어드는 거지. 처분 손실 없이. 응? 여기까지 됐고 107페이지에 결산. 결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 자기 처분이익, 자기 처분 손실 다 똑같습니다. 문제 3번에 1번. 다음은 이익의 부가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서 12월 30일에 부가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계정을 정리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부가세 예수금 잔액은 4,310만 원, 부가세 대급금 잔액은 3,310만 원 상계 처리해줘야 되고 미수금 계정에는 이익이 부가세 예정신고 미환급세 50만 원 포함되어 있고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세금 계산과 관련 가산세는 20만 원 발생하였고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은 미수금 처리할 거. 그러면 일단은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 4,310만 원 없애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인 3,310만 원 없애고 여기 그 미수금 처리된 금액 속에는 예정신고 미환급세 50만 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공제받아야 되겠죠. 그지? 응? 예정신고 때 미환급 받은 거 금액은 확정신고 때 공제받잖아. 그러면 차변했던 미수금이 무슨 변? 대변으로 오면 요만큼 돈을 덜 내는 거예요. 원래는 4,310만 원에서 3,310만 원 빼면은 1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지? 미환급세 공제받으면 20만 원만큼 세금 덜 내는 거지, 그지? 응. 20이 아니구나, 이거는 50. 50만 원만큼 세금 덜 내는 거고, 음. 가산세는 또 무슨 가 원가라고? 차변에 오면 그만큼 세금을 또 더 내는 거죠. 20만 원.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매출세액이 4,310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3,310만 원이니까 원래는 1,000만 원 내야 돼. 그지? 근데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 50만 원 공제받고 그죠? 그 다음에 가산세 20만 원 추가로 내니까 여기가 9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하변학계도 4,310에 20만 원 더해서 4,330만 원. 대변학계도 3,310에 50만 원, 970만 원 더하니까 4,330만 원.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부가세 수금하고 부가세 대금 상계 처리하는 것만 주로 해갖고 요게 당장은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2번. 다음은 당사의 결산 현재 정기예금 및 장기차입금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 결산 분기를 실시하시오. 단 이자 계산은 월화 계산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은 1월로 한다. 정기예금이 연이율 1.5%, 이자 수령은 내년 6월 30일. 장기차입금은 이자율이 3%, 매년 4월 1일가 요게 어렵네. 요 부분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요 부분.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6개월씩 지급한대 후지급. 그러면 이미 10월 1일 날 6개월치는 이미 지급을 한 거예요. 어? 매년 4월 1일. 이게 10월 1일 날 빌린 거거든. 그럼 10월부터 6개월이면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1, 2, 3. 4월 1일이니까. 그지? 6개월 지나면 4월 1일 날 이자 지급하고. 어? 그 다음에 또 4월 1일부터 6개월 지나면 10월 1일에 또 이자 지급하고. 그러면 10월 달 것까지는 지급한 거야, 지금. 10월 달 것까지가 이제 따지면 9월 것까지는 10월 1일에 지급한 거지. 응? 지급하는, 그 빌린 날짜가 10월 1일이라서 어쨌든 10월 1일 날 지급한 거고, 그러면 예,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해갖고 3개월치만 단기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 가나요? 무슨 얘기인지? 응? 정기예금 2천만 원 곱하기 1.5% 곱하기 우리 예금한 게 7월. 정기예금이 2천만 원, 이자율이 1.5%, 돈 예금한 게 7월 1일이라서 7, 8, 9, 10, 11, 12 하면 이번 연도는 단기분 6개월치. 그래서 2천만 원에 15%면 30만 원이구나. 2천만 원에 15%는 30만 원이고 12분의 6 하면 15만 원이고요. 장기 차입금은 1억 원에 3%면 300만 원인데 단기분은 3개월이에요. 10월 1일부터 10월 말, 11월 1일부터 11월 말, 12월 1일부터 12월 말. 3개월치. 그래서 75만 원. 회계 처리하면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를 원래 받아야 되는 거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 15만 원. 아직 안 받았다 미수 수익 15만 원.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를 줘야 되는 거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 75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75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그냥 보통으로 나온 건데 얘가 지금 어렵게 나온 거예요. 얘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3번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12월 31일에 생산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합정급여용으로 가입하고 2,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입하였고 판매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합정기여형으로 가입하고 1,3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입하였다. 합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영자산 2,500만 원이고 퇴직연금 운영자산도 혹시 금융기관 나와 있으면 금융기관 거래소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판매부서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1,300만 원이고요. 대변에 전부 다 보통예금 3,8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3번은 어려운 거 없는 것 같고 4번 회사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기간으로 내용연수 5년, 상각방법으로 정액법, 그리고 표시방법으로 직접법을 채택하고 있다. 영업권은 2021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2021년 기말잔액이 6,400만 원이에요. 지금 요 6,400만 원이 취득원가가 나온 게 아니죠. 취득원가가 나왔으면 취득원가를 무슨 연수로 돼요? 연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요 금액이 취득원가에서 2021년 1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1차 상각한 상각 후 잔액입니다. 취득원가에서 1차 상각비를 뺀 상각 후 잔액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나눠서 상각비를 구하는데 두 번째 연도에는
요 금액이 취득원가가 아니라 예, 삼각후 잔액이니까 예, 이게 그 한 번 삼각하고 남은 금액이면 내역연수에서도 한 번 삼각한 횟수를 빼주면 돼. 요 금액이 두 번 삼각하고 남은 금액이면 삼각에서 두 번을 빼주면 되고 예, 세 번 삼각하고 남은 금액이면 예, 삼각에서 세 번을 빼주면 되고 예, 네 번 삼각하고 남은 금액이면 삼각에서 네 번을 뺀 연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예, 6,400만 원이 한 번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니까 5년에서 1을 빼면 4년으로 나눠주면 결국 1,6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차변에 예, 무형자산 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 1,600만 원이고 대변의 영업권 1,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90회 기출문제 일반전표, 메인매치전표, 결선전표까지 다 끝났습니다.